안녕하세요. 개인위생 파산 15년 경력 법률로 마음을 치유하는 법률 테라피스트 김영민 법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개인위생을 신청할 때 그 재산을 다 산정을 해서 그 재산 이상은 내가 변제 기간 동안 변제를 해줘야 된다는 원칙이 있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죠. 그게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그 상담을 제가 하다 보면 본인 재산은 정확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 항상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개인위생 절차에서는 파산 절차도 마찬가지거든요. 재산을 법원에서 평가를 하실 때 본인 재산만 보시는 게 아니라 배우자 명의의 재산들도 다 보시죠. 그래서 배우자 명의의 재산의 2분의 1 절반을 신청하시는 채무자 본인의 재산으로 잡아라. 이게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특별한 경우 특유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 배우자분께서 장인 장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상속을 받은 재산이라던가 아니면 장인 장모님이나 친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재산이라든가 이런 재산들은 배우자 고유의 재산이기 때문에 내 재산으로 잡진 않죠. 이런 사례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제가 최근에 실제로 서울회생법원에서 진행해서 지금 현재 개시결정까지 받은 한 분의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배우자 명의로 임대차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 어떤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지 실제로 진행했던 그 사건 내역을 쭉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먼저 이분의 재산 목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법원에 들어가는 재산 목록이라는 겁니다. 이 재산 목록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신청하시는 본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배우자 명의의 재산도 기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 재산 종류를 보시면 예금, 보험, 자동차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이제 임대차 보증금이 있고 부동산을 갖고 계시다면 부동산도 평가하게 되어 있고 사업을 하시는 사장님들은 설비나 재고품, 비품 등도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내가 대여금을 갖고 있으면 대여금 채권도 기재하게 되어 있고 매출 채권도 마찬가지. 그리고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예상 퇴직금도 이렇게 기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재산을 통틀어서 청산가치를 산정하게 됩니다. 이분은 지금 8천만 원 정도 청산가치가 나와 계세요. 근데 이분의 재산을 보시면 다른 재산은 크게 없고요. 임대차 보증금으로 7,500만 원이 잡히셨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한 500만 원 정도에서 8천만 원이 잡혀 계신 거죠. 내역을 보시면 본인 명의가 아니라 배우자 명의 보증금을 2억 5천을 갖고 계셨습니다. 근데 만약에 기본 원칙대로 배우자 명의 보증금이니까 2분의 1을 내 재산으로 잡아라 한다고 하면 이분은 청산가치가 보증금 때문에 절반인 1억 2,500이나 되겠죠. 그럼 이분이 개인회생 변제금을 내시는 게 정말 어려운 사정인 거죠. 근데 다행히 제가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분이 2억 5천만 원 배우자 보증금 중에서 1억 원은 장인 어른께서 빌려주신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또 통장에 입금된 내역까지도 명확하게 확인이 되는 경우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시는 것처럼 총 보증금 2억 5천이지만 그 중에서 1억 원은 장인 어른한테 차용을 했다. 그리고 입출금 거래 내역도 첨부해서 이렇게 2억 5천 중에서 1억을 빼고 나머지 1억 5천 거기에 절반인 7,500만 원만 재산으로 이렇게 산정을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개시결정을 받은 변제 예정일 편인데요. 보시면 소득이 좀 많으신 분이었거든요. 400 몇십만 원 되시는 분이어서 3인 가족 생계비를 제외하고도 월 240만 원 정도 이렇게 변제를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36개월 납부하시면 총 8,500만 원 정도. 변제율은 42%로 통과가 되셨어요. 청산가치를 저희가 딱 맞췄죠. 이 재산이 있으면 이 청산가치를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인위생 변제 계획안에 청산가치와의 비교라는 표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분의 청산가치 재산은 총 8천만 원 정도 되시는데 이분이 3년 동안 총 내게 되는 금액이 그 청산가치보다 약간 높게 저희가 작성을 했던 거죠. 이대로 통과가 되었고요. 이분을 보시면 총 채무액은 2억 300만 원 정도 되시는데 그 중에서 8,570만 원 정도 납부를 하게 되어서 42%로 통과가 되셨던 거죠. 저희가 이렇게 계획서를 내고 나서 법원에서 1차 보전공고가 이분은 간단하게 나오셨던 사례인데 보전공고 내용을 보시면 중간에 이게 있습니다. 재산 목록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2억 5천 중에서 1억을 장인한테서 빌린 돈이다 그래가지고 빼고 신청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회생위원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달라고 하신 거예요. 배우자 명의 임차보증금 그 뺀 1억 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청산가치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전공고를 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보정서를 만들어서 배우자 명의 임차 보증금 중 1억 원은 장인 어른께서 빌려주신 금원이다. 그리고 배우자 통장에 입금 내역도 있다. 그래서 해당 금원에 대한 2차 내역 그리고 장인이라는 걸 설명해야 되니까 배우자분의 가족관계증명서도 같이 제출했죠.
그래서 문제없이 1차 이 보정으로 보정이 끝나서 바로 통과가 돼서 개시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오늘은 좀 특수할 수 있는 사례를 말씀드렸어요. 배우자의 재산 때문에 청산 가치가 높아지셔가지고 변제 금액이 많이 상향되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이 사례는 좀 특이할 수 있지만 흔히 발생하는 것이 보험, 아내분께서 너무 알뜰하셔서 보험을 너무 많이 들어오신 거예요. 본인도 몰랐어요. 우리 아내가 이렇게 알뜰할 줄 몰랐던 거죠. 근데 개인회생을 하려고 자료를 받아보니까 보험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고 환급금도 엄청 많으신 분들이 가끔 계세요. 이렇게 부부관계이지만 배우자 재산까지 속속들이 다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아주 중요한 상담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무엇이 있는지 이것도 사전에 좀 꼼꼼하게 알고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 개인회생 재산 가치를 산정하는 부분 중에서 본인의 재산 이외에 배우자 재산의 2분의 1도 재산으로 잡게 됩니다. 그 중에서 배우자가 임대차 보증금을 많이 갖고 계신데 다행히 그 중에서 장인으로부터 이렇게 빌려서 보증금을 마련한 경우에 그 부분은 특유재산으로 청산가치에서 뺄 수 있다라는 사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용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